여러분, 해외에서 번 돈 때문에 세금 걱정하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내가 신고해야 하나 고민만 하다가 시간만 흘려보낸 적 있으신가요? 자, 여기 주목하세요. 요즘 국세청에서 해외 송금 기록, 부동산 자금 출처까지 샅샅이 들여다보고 신고 안 한 사람들한테 가산세 폭탄을 날리고 있거든요. 세금 몇백만 원 날릴 수도 있는 상황, 절대 그냥 넘길 수 없죠? 오늘 이 영상에서는 국외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누가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세금 아낄 수 있는 꿀팁까지 전부 파헤쳐 드릴게요. 저는 지킴앤 하이드 지아륜 세무사입니다. 먼저 국외근로소득 신고가 누구에게 필요한지부터 명확히 짚어볼게요. 우리나라 세법에서는 사람을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구분합니다. 이 구분이 중요한 이유는 신고해야 할 소득 범위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분들로 전 세계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을 한국에 신고해야 돼요. 예를 들어 두바이에서 월급을 받거나 캐나다에서 프리랜서로 돈을 벌어도 그 소득 전부를 국세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반면 비거주자는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만 신고하면 됩니다. 즉 한국에 연고가 없고 183일 미만 체류한 분들은 해외 소득 신고 의무가 없어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세법상 주소가 단순히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족이 한국에 있거나 직업 및 재산 상태를 고려했을 때 한국에서 계속 살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거주자로 분류됩니다. 예를 들어 싱가포르 지사에서 2년간 근무하더라도 가족이 한국에 있고 정기적으로 한국을 방문한다면 국세청은 거주자로 볼 가능성이 높아요. 이제 거주자의 판정 기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첫째, 국내의 생활이 중심이 되는 주소를 둔 경우입니다. 둘째, 183일 이상 국내에 거소를 둔 경우예요. 여기서 거소란 주소지 외에 일정 기간 머무르는 장소를 말해요. 셋째, 직업이나 재산 상태로 모아 한국에서 183일 이상 계속 거주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입니다.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사례를 들어보면 미국에서 3년 계약으로 근무하며 가족을 한국에 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은 처음엔 해외 소득을 신고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국세청에서 거주자로 판정받아 소급 신고와 함께 가산세까지 부담하셨습니다. 그러니 해외 근무 중이라도 가족 상황과 계약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 보는 게 중요해요. 다음으로 국외근로소득에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비과세 혜택이 있어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해외에서 일하며 받은 급여 중 월 100만 원까지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호주 지사에서 월 250만 원을 받는다면 100만 원은 비과세이고 나머지 150만 원만 세금 계산 대상이 됩니다. 더 좋은 소식도 있어요. 원양어선이나 해외 건설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월 3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열악한 근무 환경을 고려한 제도로 해외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함이에요. 상담 사례 하나를 말씀드리자면 중동 건설 현장에서 근무하신 분이 월 400만 원을 받으셨는데 300만 원은 세금 없이 그대로 가져가셨어요. 나머지 100만 원만 신고 대상이었죠. 참고로 2024년 세법 개정으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속 직원들도 비과세 대상에 추가되었어요.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이 비과세 한도는 월별로 독립적으로 적용된다는 점이에요. 이번 달은 50만 원 벌었다라고 해서 남은 50만 원 한도를 다음 달로 이월할 수는 없습니다. 비과세 혜택을 이해하셨다면 이제 해외에서 이미 세금을 낸 경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죠. 해외에서 세금을 냈는데 한국에서도 또 세금을 내야 한다면 이중으로 세금을 납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외국 납부 세액공제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해외에서 낸 세금을 한국 세금에서 빼주는 제도인데요. 예를 들어 일본에서 200만 원 세금을 냈고 한국에서 내야 할 세금이 500만 원이라고 해볼게요. 만약 총 소득이 5천만 원이고 그중 해외 소득이 2천만 원이라면 해외 소득 비율은 40%죠. 그러면 한국 세금 500만 원의 40%, 즉 200만 원이 공제 한도가 됩니다.
일본에서 낸 200만 원 세금을 한국 세금에서 전액 공제받을 수 있는 거죠. 만약 일본에서 300만 원을 이미 냈다면 공제 한도인 200만 원만 공제되고 나머지 100만 원은 향후 10년 내외 2월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독일에서 500만 원 세금을 낸 분이 이 공제를 받아 한국에서 추가 세금을 거의 내지 않은 사례도 있어요. 이 제도는 정말 놓치면 아까운 혜택입니다. 그렇다면 실제 상담 사례를 통해 국외 근로소득 신고를 더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첫 번째 사례는 해외 주재원입니다. 회사에서 홍콩 지사로 2년 파견된 분이 계셨어요. 이분은 월 300만 원 급여를 받으셨는데 월 100만 원은 비과세, 나머지 200만 원이 신고 대상이었어요. 다행히 홍콩에서 낸 세금을 외국 납부 세액공제를 적용해서 추가 세금 부담이 거의 없었습니다. 두 번째는 단기 출장 사례예요. 런던에서 3주간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150만 원을 받은 분이 계셨는데 비과세 한도는 30일에 100만 원 중 근무기간 21일에 해당되는 70만 원이었어요. 따라서 80만 원만 신고 대상이었고 영국에서 낸 세금을 공제받아 세금 부담이 적었어요. 이제 신고 절차를 알아볼게요.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 1일부터 올해는 6월 2일까지 진행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첫째, 해외 회사와의 계약서, 둘째, 급여 임금 내역이 담긴 통장 사본이나 증명 서류, 셋째, 해외에서 낸 세금 납부 증명 서류, 넷째, 국외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또는 소득 증명서입니다. 마지막으로 신고를 누락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짚어볼게요. 무신고 가산세는 납부신고세액의 20%에서 40%, 과소신고 가산세는 10%에서 40%, 그리고 납부 지연 시에는 하루당 미납세액의 0.025%가 추가 납부됩니다. 요즘 국세청은 해외 송금 기록과 부동산 자금 출처를 전산으로 꼼꼼히 추적해 신고 누락을 적발하고 있어요. 그러니 귀찮더라도 반드시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국외근로소득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복잡해 보이지만 서류를 잘 준비하면 생각보다 간단해요. 만약 신고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고정 댓글로 링크를 남겨두었으니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에서 열심히 일하신 분들 세금 걱정 없이 더 큰 목표를 향해 나아가시길 응원합니다. 오늘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지금까지 지킴앤하이드의 지하륜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